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항공 오랜만에 탔습니다. 오사카를 가는데 인천이 아니라 김포에서 출발을 했어요. 김포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김포공항 국제선은 2000km 미만의 단거리 노선만 운항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서 일본 하네다랑 간사이, 그리고 상하이 베이징, 대만 송산 이렇게 아주 제한적으로만 있습니다. 요 규제가 단시간에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김포공항 위치가 서울에서 가까워서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여기는 김포공항이고요. 저는 오늘 모바일 탑승권으로 카운터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토요일 오전 8시 20분에 출발하는 일정이라서 엄청 일찍 일어나서 왔는데요. 이 김포공항 보안검사장 들어가는 줄이 엄청 길어요. 저는 사전에 국제선 바이오 인증 등록을 해놔서 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국제선 바이오 인증은 국내선 바이오 인증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기존에 제주도 갈 때 등록하셨더라도 국제선용으로 다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요걸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아무튼 줄을 뚫고 면세구역으로 들어와서 배가 고프니까 라운지를 한번 가볼게요. 풀무원에서 운영하는 스카이허브 라운지를 갈 거고요. 여기는 PP카드나 더 라운지 앱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침을 아주 간단하게 먹고요. 이따가 제주항공 기내식 시켰어요. 그래서 그거 먹어야 돼서 라운지에서는 조금 자제를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오전편은 전부 일본 가는 항공편이에요. 게이트 앞으로 얼른 와서 이 창밖을 보면 오늘 타고 갈 제주항공의 보잉 737-800 항공기가 보입니다. 이 녀석은 16년 된 녀석이고요. 여기저기 떠돌다가 2017년에 제주항공으로 왔습니다. 요즘엔 인천에는 투입이 안 되고 있고요. 보통 김포, 제주를 조금 뛰다가 제주, 부산도 갔다가 부산발 국제선을 또 뛰고 또 제주로 갔다가 김포로 와서 오사카 뛰고 제주 뛰고, 아이고 바쁘다 바빠. 얘도 엄청 열심히 사네요. 이제 출발 시간이 다 돼갑니다. 게이트 앞에 줄을 섰고요. 빠르게 조금 사람 없는 내부를 찍으려면 줄을 일단 1등으로 서야 돼요. 저는 애플월렛에 탑승권을 담아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보딩패스를 조금 모았었는데 요즘은 조금 레어한 항공사 아니면 좀 안 모으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브릿지를 지나서 항공기 안으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1등이라서 사람이 없네요. 제주항공 737 좌석 배열은 당연히 33 배열이고요. 저는 오늘 맨 뒷자리 지정을 했습니다. 제주항공 한국에서 출발하는 일본 노선은 24시간 전에 모바일 체크인이 돼요. 그때 좌석 지정을 하면 공짜인데 원래는 저는 3열을 지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체크인 하러 들어가니까 이미 점유가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쭉쭉 들어가서 제 자리를 찾아서 왔습니다. 맨 뒷자리 창가 32A 알파. 일단은 맨 뒷자리 좌석 등받이 기울기를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제껴보면 딱 요만큼 제껴집니다. 좌석 두께는 아이폰 기준으로 절반이 살짝 넘는 두께고요. 와, 이게 정말 얇아요. 광역버스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리에 한번 앉아볼게요. 이제 막 승객들이 타고 있습니다. 여기 맨 뒷자리가 자리 뒤에 이 밥상도 없어서 유독 얇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뒷자리의 단점은 이게 목적지가 외국이면 입국심사 받을 때 맨 마지막으로 당연히 내리겠죠? 그래서 입국심사를 제일 늦게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맨 앞에 승객하고 맨 뒤 승객의 시간차가 엄청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좌석 간격을 재볼게요. 좌석 간격은 아이폰이 이렇게 가로로 물리는 좌석 간격입니다. 무릎을 펴고 늘어뜨리면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네요. 제주항공 정말 오랜만에 탔는데 세이프티 카드가 귀엽게 바뀌었어요. 일단 보잉 737-800 기종 인증을 하고요. 예전에는 살짝 투박했었는데 일러스트가 귀엽게 바뀌었습니다. 위생봉투도 하나 있고 24년 버전 에어카페, 이게 설렘 배송이라고 물품을 집으로 배달시키는 이런 것도 팔고 있고요. 혹시 뭐 깔 거 없나 이렇게 쿠팡 찾아서 가격 비교해봤는데 전부를 비교한 거는 아니지만 그 비타민 같은 거는 쿠팡보다 살짝 더 싸더라고요. 한 1,000원 정도? 그 다음에 한일 노선에서는 오사카를 포함을 해서 그 밑에 지방으로는 식사류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면 이런 거 못 먹고 과자만 먹어야 되나봐요. 이제 승객들이 다 탑승을 마치고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항공 탑승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사카까지 비행 시간은 이륙 후 1시간 20분으로 예상됩니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승무원한테 적극 협조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미나사와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사카까지는 이륙 후 1시간 20분 정도가 걸리는 아주 짧은 거리예요. 대충 졸다 보면은 도착해 있는 시간입니다.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기내 안전 시범을 보여주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잠시 승무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맞춰서 세이프티 카드를 좀 살펴봤습니다. 구는 모두 8개며 가리키는 것처럼 앞에 2개, 중간에 4개, 뒤에 2개가 있습니다. この飛行機の非常口は全部 이제 항공기가 푸시백을 하고 공항을 지나서 이 펄럭이는 태극기도 지나서 간사이 공항까지 이륙을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일 출발편이라서 거의 꽉 차서 갔고요. 제 옆자리는 다행히 비어져서 갔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항공에서 10월 말까지 출발하는 하계 스케줄 찜특가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일본 노선이랑 몇 개를 조금 잡아놨어요. 제주항공 일본 노선 같은 경우는 주말에 가는 직장인 스케줄로는 찜특가 때 아니면 굉장히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찜특가가 제일 낫더라고요. 근데 찜특가가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사실상 찜특가가 90일 전 무료 취소 룰이 없어요.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된다면 제가 샀던 최저 운임인 편도당 9,000원만 공제를 하고 세금하고 유류 할증료는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충 9,000원만 못 받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될 것 같은 일정은 몽창 잡아놨어요. 못 가면 그냥 9,000원 날리는 거고요. 요거는 조금 다른 말인데 제주항공 찜특가가 이게 정말 특가다운 특가 같아요. 나머지 항공사들은 그냥 새 모이만큼 풀고 생색은 아주 더럽게 내더라고요. 특히 티모웨이 공항공사 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김포에서 출발하는 일본 노선은 이렇게 서울 관악산 밑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서울 시내를 한 번에 쫙 볼 수가 있어요. 여의도가 일단 보이고요. 조만간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 콘레드가 빼꼼히 보이고 63빌딩도 있네요. 그 다음에 관악산을 스쳐서 쓱 가다 보면 롯데타워가 우뚝 서서 보입니다. 석촌호수도 보이고요. 이게 날이 구리면 거의 안 보이는데 오늘은 그나마 날씨가 좀 괜찮아서 육안으로 선명하게 서울 시내가 보입니다. 와, 이게 부동산이 이게 다 얼마나치야. 순환고도에 올라와서 맨 뒤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할 거 없는 제주항공 화장실. 저 핑크색 비누 요거는 볼 때마다 촌스럽습니다. 자, 자리로 돌아가면 바로 사전에 주문한 기내식이 나왔어요. 흑돼지 제육, 물도 하나 주고요. DBML, 데이터베이스 마크업, 이게 아닌가? 아무튼 흑돼지 제육이 나왔습니다. 비닐을 제끼면 밥에는 깨가 뿌려져 있고요. 방울 양배추 2짝이 아주 데코되어 있습니다. 맛은 고기가 약간 껍데기까지 살아있는 쫀득한 맛이고요. FSC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기내식하고는 다르게 약간 기사 식당에서 한국자 퍼가지고 포장해온 느낌이 좀 났습니다. 맛있어요. 밥이 조금 퍽퍽하긴 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이 스푼이 조금 떨리는데 담배 때문에 떠는 거는 아니고 갑자기 기류 변화가 심해져서 타이밍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요. 기장님의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모시고 가는 기장입니다. 저희 제주항공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비행기는 고도가 100m, 시속 930km 주행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게 8시 20분 비행기니까 최소 7시까지는 김포에 도착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안 씻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 대충 6시에 일어나서 씻어야 되고, 김포 오전 출발도 저한테는 빡셉니다. 그냥 밥 먹고 침 흘리면서 뻗으니까 간사이에 거의 다 왔다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손님 여러분 잠시 후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주시고 등받이와 테이블, 팔걸이 이게 어렸을 때는 일본 가는 비행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졌었는데 다 커가지고 요즘은 그냥 1시간 반이면 잠깐 침 좀 흘려볼까? 하고 자고 일어나 보면 도착해 있어서 금방입니다. 항공기가 이제 간사이 공항에 착륙을 하고 있고요. 작년 여름 이후로 일본 가는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져서 그동안 일본을 안 왔어요. 아무튼 제주항공이 코로나 전부터 2터미널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게 코로나 막 풀리고 나서는 잠깐 1터미널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2터미널일 거라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간사이 공항 1터미널하고 에어로 플라자가 보이자마자 와, 이거 제주항공 2터미널 돌아왔구나.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이 계단이 붙어요. 간사이 2터미널은 내려서 버스 같은 거는 따로 안 타고 그 도보로 이동해서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뭐 잠깐의 장점이라고 하면 그 랜딩하고 택싱하는 시간 소요가 항상 붐비는 1터미널보다는 빠릅니다. 아무튼 하기를 해볼게요. 제가 탔던 자리는 대충 봐주고요. 오늘 거의 만석이었어서 후딱 내려가야 좀 빠르게 수속을 받고 셔틀도 타고 하니까 빠르게 빠져나가겠습니다. 계단을 빠져나오면 오늘 타고 왔던 8301이 보이고요. 그 옆으로 제주항공 항공기가 2대가 더 보여요. 잔망루피 쟤는 부산에서 들어온 거고 저 앞에 있는 거는 인천에서 온 애고 그 옆으로는 피치항공 항공기들이 쫙 있네요. 이게 탁 트여 있어서 비행기 찍기는 좋습니다. 아무튼 딴 길로 새면 안 되고 통제선을 따라서 이 터미널로 들어가면 됩니다. 뒤로 이제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저분들은 우리 비행기 탔던 사람들 뒤에서 줄 서가지고 수속을 하게 됩니다. 스케줄상으로는 부산이 먼저 도착하는 건데 운항 상황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가건물 같은 터미널로 가서 이제 수속을 마치시면 됩니다. 입국 심사는 거의 마지막에 갔더니 꽤 붐비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타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일본 TTP 요거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 간사이 2터미널에서도 일본 TTP를 쓸 수가 있어서 그 TTP 있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공항을 빠져나와서 직진하시면 바로 셔틀 타는 곳이 나와요. 여기서 셔틀버스 타고 바로 1터미널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간사이 공항역까지 한 10분 정도 소요가 돼요. 오늘 제주항공 김포 간사이 후기를 보셨는데요. 김포 출발이 서울 사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요. 약간 여행 출발하는 맛은 떨어지는데 가까워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공항 오전 수속이 엄청 밀리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김포 쪽에서도 국제선 바이오 정보 등록해 놓으시면 추후에라도 김포 출발하실 때는 빠르게 출국 수속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이 2터미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1터미널보다 수속이 조금 빨라서 더 좋아는 하는데 이게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어쨌든 셔틀버스로 접근해야 된다는 잔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거 다 따져도 개인적으로는 그 2터미널을 사용하는 피치나 제주 쪽을 자주 발권해서 이게 싸니까 2터미널 쪽에다가 조금 마음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찜특가 끝나고 뭐 다 하면은 피치항공이 그 다음에는 가격이 제일 만만해요.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항공, 호텔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